비트코인 역사상 통계로 보면은 9월이 가장 안 좋았어요. 9월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미국 회계연도의 시작이 10월부터예요. 우리나라 이제 1월부터잖아요. 근데 미국은 10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월이 항상 연말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운 투자보다는 정리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9월이 항상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제가 방송 출연 이후 좀 가격 흐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한이랑 독일 정부 매도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저는 6만 달러는 지킬 거라고 봤는데 5만 6천 아래까지 직전 저점까지 깨지면서 5만 3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기 피격 사건 이후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약간 비트코인을 뭐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 막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갖고 그때 한 7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나, 이제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높아지면서 이제 자산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4만 9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한 6만 1천 달러까지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꼭 비트코인 내부적인 이슈로 하락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외에 자산시장 전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도 하면서 약간 비트코인이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유독 변동성이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가총액 자체가 가벼운 편이고 아직까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위험한 리스크 자산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고, 실제로 이번에 8월 5일에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렸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8.3% 정도 빠졌고, 일본의 니케이가 12% 정도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그날 하루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했다고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뭐 다른 자산에 비해서 많이 빠지진 않지 않았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이슈나 뭐 물가가 다시 재상승한다는 이슈가 있으면, 일단 어쨌든 암호화폐도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 요즘 최근에 경기 침체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오히려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잭슨홀 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달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좀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를 내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 대선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대선 이슈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 흐름도 약간 다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한가요? 일단 잭슨홀 미팅은 이제 매년 8월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이 총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2000 코로나 이후에 약간 중앙은행이 좀 약간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파월 의장이 좀 뭐 평균물가 목표제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지금은 뭐 사람들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뭐 금리 인하를 좀 조만간 할 것이고 9월에 거의 확실시 할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는 저도 한번 같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슈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는 거의 자기가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을 뭐 준비 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저는 단순히 뭐 물론 표를 얻기 위한 이슈 모의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미국이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는 얘기에서 약간 미국이 먼저 이런 제도권을 갖고 우선순위에 점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꼭 트럼프만 무조건 그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리스 후보도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주고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CBDC 발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약간 뭐 CBDC 관련해서는 저는 책에서는 약간 CBDC가 통과되면 처음에 비트코인에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엔 CBDC가 비트코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차단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크게 이제 뭐 방해 요소가 하나 제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치 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이번에 대선 자금 모금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약간 암호화폐에서 뭐 NFT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게 본인 코인을 만들면서 약간 후원금을 많이 얻으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돌아선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미 ETF를 신청하면서 본인들이 새로운 앞으로 금융시장의 활로를 하겠다라고 많은 로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미국에 이익이 가져다 준다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약간 더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암호화폐가 엄청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됐던 부분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시작되기 전에 7만 달러까지 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전체 자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트코인도 결국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 같이 떨어진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 5일에 하락의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의 반도체를 제재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슈까지 나오면서 한 번에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되는 거에 대한 호재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다시 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인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엔 크게 하락하면 오히려 그때 매수의 기회지 오히려 저희가 떠나고 이제 투자를 끝낼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 10월까지는 긍정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는 좀 리스크 관리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은 뭐 자산 시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 발생할지 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스무스하게 지금처럼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은 우리가 막 기대한 것처럼 엄청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번에 8월 5일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본인이 버티고 아니면 그때마다 뭐 매집을 한다든지 이런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면 안전하게 이제 큰 변동성 없이 잔잔하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 약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약간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엄청나게 투자자들을 힘든 상황으로 약간 몰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 중이신가요? 일단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때 이제 나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만회해서 상승한다고 하면 저는 뭐 9월 달에 원래는 나쁘게 봤었는데 이번에 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여러 가지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걸 좀 넘어서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알트코인의 회복이 좀 빨라지고 일부 몇 개 종목에서는 큰 어느 정도 수익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전까지를 보는 게 아직 대선 전에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거나 당선이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암호화폐 좋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정말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상 이번에 그래도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 자산의 한 50% 정도는 현금화하고 정말 리스크로 많이 갈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7, 80% 정도 현금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해리스 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남은 돈의 한 30에서 50% 정도만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제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12월이 되어서야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보통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이후부터 크게 상승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산시장이 긍정적으로 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긍정적으로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는 그 재선이 가능한 첫 해였어요. 보통 그때는 본인들의 이제 경제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임하고 첫 해년도에 주식이 매우 크게 올라가고 시장에 약간 친화적인 행보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둘 다 재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는 재선이 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상승을 하지만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 같은 여러 가지 긴축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뭐 상승은 하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달라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는 ETF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지 않고 일반 개인들 위주의 투자이기 때문에 약간 호재에 대해서 선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그렇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고 약간 호재 선반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선도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으로 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서 자산시장이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는 있거든요. 네, 반대로 뭐 제 예상이 빗나가고 무난하게 경기 침체 없이 무난하게 성장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역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그럼 뭐로 보고 해야 되냐라고 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최소 원금 회복 이상은 좀 하면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은 좀 안전하게 가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9월을 조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9월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통계로 보면은 9월이 가장 안 좋았어요. 9월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미국 회계연도의 시작이 10월부터예요. 우리나라 이제 1월부터잖아요. 근데 미국은 10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월이 항상 연말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운 투자보다는 이제 뭐 잠깐 정리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약간 9월이 항상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9월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9월이 통계적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인하가 이번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물가가 약간 빠지면서 될 거라는 인식 때문에 약간 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 9월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시장에서 9월이 위험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과거 9월에 제가 기억나는 건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이제 100만 원에서 꾸준히 쭉 상승하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이슈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거의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있었는데 모든 투자자분들이 거의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할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큰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약간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만약 금리를 만약에 0.5 이상 인하를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의견이 있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은 현재 나오는 지표만 보면은 미국 이번에 2분기 성장률이 한 2.8% 정도 나왔고 뭐 예를 들어 소매 판매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고 CPI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약간 우려했구나라는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는 가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나쁘게 볼 것인지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가 더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보통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식도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산시장에는 나쁘지 않게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약간 미국 경제는 위험한 상황은 맞지만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설이 유력한데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이 항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경제가 만약에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자산시장은 항상 하락했어요. 예를 들면은 2020년도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확산되고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파월 의장이 0.5% 금리를 내렸을 때 오히려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양적 완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이슈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자선 시장이 좋지 않을 거고, 반대로 지금 물가가 금리가 5%가 넘는 상황인데 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내린다라는 시장으로 하면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셔야 되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시장 경제가 침체가 안 온 상태에서 인하를 해야지 좋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폭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만약에 안 하거나 만약 9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아서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게 결국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저는 연말에 안 좋게 봤었잖아요. 근데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뭐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승을 조금 더 이끌고 갈 만한, 지금 뭐 바로 팔고 떠날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뭐 예상보다 조금 덜 하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막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하락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인식을 받으면 결국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남은 8월 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8월이랑 이제 9월 달에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9월에 과연 파월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완화적으로 갈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시나리오들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나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로 한 번씩 나눠가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시나리오를 한 번씩 세워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세우는 이유는 항상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항상 흘러가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들이 발생했는데 제가 기존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비슷한 시나리오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약간 대응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금 최근에 뭐 중동이나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다시 이제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됐는데, 정말 크게 확산이 되면은 처음에는 하락할 수도 있는데 결국 전쟁이 가면은 상승을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에 약간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바로 빨리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뭐 비트코인이 전쟁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다. 다만 제가 전쟁으로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제 지금은 약간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약간 큰 변수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앞서 이번 지금 당장 상승을 한 1억 2천에서 많으면 1억 5천 보고 있고, 정말 크게 상승하면은 2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 한 10월에서 연말 사이에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때 사이클이 끝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한 2억 이상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로 가서 전 세계 시장이 일찍 끝난다라고 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경기 침체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2025년까지 상승을 보면서 한 3억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향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이클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코인이 이제 4년 주기 반감기,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 사이클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책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겨울,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이제 농사 짓는 거에 표현해서 이제 사이클로 만들었는데, 이번 사이클대로 원래 할 거면 지금 현재 저는 세 번째 사이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원래 사이클대로라면 2025년 9월까지 상승을 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사이클이 좀 변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조금 사이클이 일찍 끝날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기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건 좋은 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정말 대하락장이 시작이거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신상했을 때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될 거고, 지금같이 일시적으로 상승장에서 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상승장 때 약간 현금 차익 실현을 한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서 물론 상승장 가고 나서 팔지 않고 다음 사이클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지켜본 결과 거의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때 분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번에 한 2022년에 뭐 매수를 했거나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이번에 안 팔고 비트코인이 정말 뭐 5억 10억 갔을 때 판다라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최근 한 1, 2년 안에 예를 들면 뭐 ETF 통과돼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락에. 그런 경험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50%에서 많으면 거의 7, 80%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정장 때 매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상승장이 오면 어느 정도 최소 원금 이상의 현금이나 이제 현금 확보를 해놓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모두가 공포에 떨고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때가 사야 될 시기고, 반대로 정말 이번엔 비트코인이 예전이랑 다르게 계속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관심이 너무 받을 때 분할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락이 오면은 정말 1년 내내 하락을 하거든요. 1년 동안 하락을 하면은 정말 1년 동안 하락을 했다 라고 하면 한 1년 시점부터는 그때부터는 더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한다는 각오로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집중해야 할까요? 일단은 일단은 조정장이랑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비트코인 제 책에 겨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겨울은 1년 동안 하락을 해요, 계속. 그때는 무조건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비트코인만 투자로 하라고 한 이유가, 그때는 정말 알트코인들이 상폐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에 먼저 물을 타시면서 계속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하나 이유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트코인에 물려 있더라도 비트코인에만 그때는 타야 되는 거고, 최근처럼 약간 비트코인이 상승장인데 조정장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비트코인도 물론 좋지만 약간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알트코인도 물을 타는 거서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비트이더 최소 50에서 70% 이상 매수를 한 상태에서 알트코인을 약간 같이 사면서 수익률 싸움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 두 개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장인가요? 지금은 아직 이제 조정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9월에서 한 10월 초 중순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49,000달러 떨어졌을 때 매수를 안 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조심해서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이번에 하락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와서 사겠다, 6만 달러 이상에서 사겠다 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공포해서 못 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예 사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항상 사면은 좀 올라가면은 현금화하면서 약간 원금 회복을 좀 원금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가격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 뭐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전까지는 약간 그래도 한 10년 안에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만약 정말로 미국에서 뭐 전략적으로 비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기관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사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금보다 빠르게 시가총액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에 많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좀 약간 아직까지는 반반 정도 확률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다라고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그 기축 그 통화나 약간 금가 같은 거를 모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 발생을 위해서 모아가는 자산인데 미국도 약간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해서 약간 기축 통화들 뭐 엔화나 뭐 유로화 같은 거를 모아가고 금 같은 걸 모아가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러한 자산에 편입시켜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딱 공급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의 요인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물론 블랙록에서 현물 ETF 나오고 약간 기관들에서 ETF가 나왔는데 요 ETF가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검증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검증이 이미 끝났지만 이제 새로 투자하시는 분이나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요 불신을 해소하고 약간 검증이 끝마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제도권 편입을 하면서 규제나 여러 가지 뭐 세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이제 방향성도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쨌든 ETF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쨌든 달러 표시 자산으로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크게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나쁘진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가격이 안정적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제 책에 아직 비트코인의 버블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버블이 지금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정말로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관들이 정말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에 비트코인의 버블은 한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거품이 발생할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그런 거품이 발생하고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모두가 인정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사이클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격이 안정화가 될까요? 그거는 일단은 아직까지 제가 섣부르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기관들이 얼마라고 가격의 적정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뭐 1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기관들이 인정을 하면은 뭐 비트코인이 뭐 20억을 갖다가 다시 평균 회귀하는 것처럼 10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로 부여되는지가 나중에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3억에서 5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못해도. 그럼 만약 좋게 되면은 뭐 10억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비트코인 몰아가는 거는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씩 투자하시다가 상승장 이후에 이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면은 크게 이번에 최소 50%에서 70% 이상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락이 왔을 때부터 매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작가님의 경험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코리니 시절이 이제 2017년도 이후 상승장 이후에 18년도에 처음 하락장이 왔을 때 한 50% 빠졌을 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지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주면서 데드캣 바운스로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승했을 때는 또 다시 상승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갖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하락에 대해서. 믿지 않다가 이제 결국엔 제 기억으로는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락했을 때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항상 하락의 끝이었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는데 회복도 뭐 저점 대비로는 크게 상승을 하지만 이미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8, 90% 빠져있는 상태에서 10% 올라가고 뭐 30% 올라간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내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고점에서 사면은 별 상승장을 못 느끼는데 반면에 이번에 2022년도 하락장에서는 제가 그 하락 끝무렵부터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또 과거랑 다르게 상승을 체험을 해요, 몸소.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2배 이상씩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락장의 좀 끝무렵에서부터 분할로 사시면 그때는 물려도 금방 회복하거든요. 한두 달만 지나도. 근데 이제 상승장에서 만약에 잘못 사셨다 그러면은 뭐 하락은 1년이지만 내 계좌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 3, 4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은 가격에서 지금 가격에서 사지 마시고 항상 최저점이나 이제 본인이 충분히 하락했을 때부터 매집해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고.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괜히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기분 나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까지도 틀어지니까 저는 약간 높은 가격에서 굳이 사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천천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겪으신 가장 힘든 경험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2017년도랑 뭐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을 언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하면은 그때는 뭐 투기꾼이다, 뭐 도박이나 마약하는 사람 수준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 이겨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비트코인 투자하다 많이 손실 봤어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예전보다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크게 손실 보고 있는 거를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를 혼자 이제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왜 그거를 우리한테 얘기하냐 라는 식으로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비난의
아이들이 되게 상처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락장에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최근에 처음에는 하락했을 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근데 나중에는 방치를 해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95%, 99% 하니까 뭐 처음에는 내가 그냥 뭐 여윳돈으로 투자했어 하면서 이제 처음에 조금 떨어졌을 때 굉장히 슬퍼하시다가 나중에는 관심이 안 갖고 있다가 뒤늦게 올라가고 후회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만약에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겠죠. 계좌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관심을 갖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하락이 크게 왔을 때 비트코인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더 하면은 회복을 또 금방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수익률도 발생하고 원금 회복도 금방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는 약간 끝까지 관심을 좀 길게 가져갔으면 하는 게 가장 좀 약간 안타깝고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물리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49,000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을 많이 매수를 했고 대부분 그때 이번에 30% 정도 현금화 했던 거를 거의 대부분 다 그때 이더리움이나 이런 알트코인도 일부 물을 탔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갖고 제가 큰 돈에 투자하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수액 정도는 물을 타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너무 무리해서는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미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되는 순간부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ETF 같은 게 이제 기관들이나 뭐 연기금이나 뭐 401k 같은 데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부자들이나 이제 약간 자산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편입이 된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비트코인은 ETF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투자 전략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의 알트코인들은 가격 상승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을 투자는 하고는 있지만 저희 알트코인이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세상을 바꿀 만한 코인들이 지금 몇 개나 있을지 그리고 제가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코인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기관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그때 이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많이 투자해야지 좀 약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도권 편입이 되면 알트코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와 있던 코인들 중에서 실생활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니라 한 99% 이상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패가 안 되더라도 가격 회복을 못할 거야. 사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정말로 실물 시장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에 필요한 코인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정말 저희가 뭐 제2의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같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책의 맨 끝에 챕터에 제가 제2의 구글, 아마존을 찾아서라고도 제가 그렇게도 한번 써놨습니다. 책의 제2의 구글과 아마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담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되면서 이제 생태계가 점점 커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블랙록에서 RWA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ICO에 한참 빠져서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코인화 한다는 개념이 너무 꽂혀갖고 거기에 열중을 했었는데 저는 물론 잘못된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이게 헛된 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그런 코인이 세상과 연결되고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나올 코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코인 100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거는 10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다음에 만약 그런 코인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제도권에서 ICO를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한 100만 원씩 막 여러 개 코인들에 계속 묻어놓고 그 코인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정말 크게 100배,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 투자할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책에서 10배 상승과 90% 하락이 공존하는 알트코인이라고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목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상장 폐지돼서 다시 재상장된 게 페이코인이라고 있는데 그때 코인을 샀는데 제 기억으로는 190원에 그때 샀었는데 그 다음날 2,000원 갔고 그 다음날 4, 5,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2,000배, 2,300% 이렇게 상승된 게 있는데 그때 커다란 수익률을 줬는데 제가 또 미련 맞게 마지막에 상승장 끝무렵에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또 샀다가 결국에 상장 폐기 직전에 한 마이너스 85%대 손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알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수익률도 주지만 정말 크게 하락도 주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걸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거면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갖고 요걸 한번 책에 써봤습니다. 급등하고 급락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그때 2020년도에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급격하게 풀면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항상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다시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폭락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최소 90%에서 많으면 거의 99%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과거에 비해서 유동성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관심이 지금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과거처럼 막 10배, 20배, 30배 막 이렇게 가는 코인들이 과거처럼 많이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특별히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알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거의 100만 원 이하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몇 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인데 여기서 2배 나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약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게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100배 이상 예를 들면 100만 원 투자해서 100배 가야지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비트코인으로 100배 수익을 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알트코인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상승도 화끈하게 하지만 하락도 굉장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CO가 금지거든요. 그리고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약간 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좀 변질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할 만한 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변하는 경우도 많이 보면서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신생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관심 있어 하는 섹터는 AI랑 RWA인데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뭐 월드코인은 거의 16,000원 갔다가 뭐 1,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과연 지금 막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이상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AI에 대한 약간 거품 논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제가 상승할 거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약간 한번 좀 더 기대는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RWA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에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그 코인들이 과연 실생활에 정말 쓰이고 세상을 바꿀 만한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이제 핀샤랑 클레이튼이랑 코인인데 그 두 개는 이제 합병을 해서 새로 만든다고 하고 제가 그거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 상승장 때 저한테 수익을 가장 많이 준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애정 때문에 약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쨌든 네이버랑 지금은 거의 상관이 없지만 뭐 그 카카오랑 약간 라인 계열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합쳐서 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뭔가 한 번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그 사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저한테 많은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트코인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일단 그런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약간 섹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알트도. 거기서 이제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이슈가 될 것인지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가 참여했는지 뒤에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는 있는데 뭐 그런 걸 본다고 해서 이 코인이 올라갈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단순히 지금 대중에게 어떻게 집중을 받은 섹터가 무엇이고 어떤 코인들이 될 것인지 약간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AI 코인과 밈코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민코인도 하나의 그 섹터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코인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억이 있다고 하면 1억을 다 넣을 수 있지만 과연 민코인이나 AI 코인에 과연 1억을 다 넣을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먼저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 갖다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변동성이 크더라도 뭐 쉽게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돈 갖다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만약에 정말 처음부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 비트이더 50% 이상 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알트코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가 올라갈지를 일단 모르고 그리고 항상 뒤늦게 타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펌핑 되고 난 다음에 타고 그때 이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다행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 코인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물렸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트코인들이 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붙는다고 판단이 됐으면 거기에 뭐 계속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 수익을 봤으면 그래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나오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시 분산 투자 전략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돼요. 저는 최소 이번에 1억 2천 이상을 기대하는 이유가 1억 2천 이상 가야지 이제 이더리움도 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크게 상승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일단은 뭐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유동성이 크게 풍부해지면은 저는 알트코인의 시장 장세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상 뭐 금리가 지금 당장에 막 0%까지 다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책에도 제가 썼거든요.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알트코인이 조금씩 반응이 오는데,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일단은 최소 기존 지금 72,000달러였거든요. 그거는 넘어가야 되고, 비트코인이 한 10만 달러 정도만 가면은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가면은 알트코인에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고 그 몇 개 코인들은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래서 두 개의 알트코인으로 집중해 보자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한두 개의 알트코인에 집중해보자라는 거는 하락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건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하락장 때 미리 대응을 해서 현금화를 다 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못하고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하나, 두 개만 갖고 계신 경우가 없고, 한 최소 10개씩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럴 때는 이제 항상 거의 다 모든 코인이 90% 이상 하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하나 전략에서 그 10개 코인 중에서 뭐 한두 개 코인을 내가 정말 믿고 이 코인은 정말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한 8, 9개 코인을 매도해서 그 돈 갖다가 이 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가 써놨는데, 요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만약에 제가 팔았던 코인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한두 개로 집중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하락장 때 정말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트코인이 몇천 배 오른다는 영상도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있으면은 굳이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과연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몇천 배 올라가는 코인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알트코인들한테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ICO를 한 7, 80개 했었거든요, 거의. 7, 80개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하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나머지를 대부분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내가 딱 이거 하나만 투자해갖고 막 1000배 번다? 100배 번다? 그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할 때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뭐 섹터를 한 두세 개 나눠갖고 시가총액별로 이제 약간 시가총액 높은 거, 중간, 낮은 거 이렇게 좀 분산으로 투자하는 거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섹터라도 뭐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물론 그 섹터가 정말 호재라고 하면은 다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섹터 안에서도 좀 나눠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후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3억을 가고 3억 이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 지금 갖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다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게.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 지금은 약간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보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할 시기라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지금 적당하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좀 비중을 줄이면서 하시면 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정말 믿고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코인이 아니라면은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말리고 있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제대로 된 코인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코인에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5년도에 만약에 상승장이 어쨌든 25년도에 끝날지 올해 끝날지 26년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장이 시작하면 알트코인은 최소 90% 이상 빠진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95%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무리해서 장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 원금 이상은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나오고 나서 좀 약간 관점이 좀 많이 틀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저도 지나치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이 거의 끝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한 8월에서 한 10월까지는 크게 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상승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다가올 좀 리스크에 좀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너무 지금 침체돼 있고 분위기가 되게 가라앉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래도 한 번의 상승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